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설 연휴 직후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다 라는 소식 전해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면 이제 설 연휴 직후에는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와 관련된 소식도 상세하게 전달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민생 토론회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을 찾아서 첫 지방 민생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느냐?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부산 동네 시장을 방문해서 새해 인사까지 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이 부산에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산업은행을 조속 이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도 똑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동훈 위원장도 지난달 1월 10일 부산을 방문했을 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최우선 과제다. 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왜 이런 한 목소리를 내야 될까요? 바로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더 웃긴 건 무엇냐? 과거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1년 내 다 끝날 것이다. 이게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이 공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공약에 따르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안에 끝내야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은 본인의 공약과 관련돼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러한 정책 행보, 저런 민생 행보, 특히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 제가 어제도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 이 민생 행보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수도권 중심으로 민생 토론회를 펼쳤을 당시 여론조사로서 굉장히 많은 좋은 결과가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 부산 민생 토론회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뭐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강도영 해수부 장관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이미 이제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화살이 목표를 정확히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위를 딱 놓고 목표를 계속 봐야지, 시위가 떠났다고 딴 데 보면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났더라도 그 표적을 맞출 때까지, 10점에 딱 맞을 때까지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 박수 터져 나오죠?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활 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감이 붙었다. 확실히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걸 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포스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다른 방송들보다 더더욱
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관련돼서 많은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면요. 사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 부산 민생 토론회에서 산업은행 본점과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사실 제가 집중했던 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출산율 1.0%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저출산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위,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저출산위의 부위원장으로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을 위촉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요. 사실 지금까지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 한다라면은 대부분 학자 또는 정치인들을 이 부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공직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일을 했었던 주영환 전 산자부 장관을 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 위촉을 한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 주영환 전 장관은요, 별명이 뭐냐? 바로 불도저란 사람입니다. 불도저.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불도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주영환 전 장관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지시 하나를 내렸습니다.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혜택을 즉각 강구하라 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편으로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기업 출산 장려금과 관련돼서 세제 혜택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자,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 바로 이겁니다. 자, 부영그룹이 이 저출산과 관련돼서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 한 명당 1억, 셋 낳으면 집을 지어나겠다 라고 이렇게 출산 장려책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 그래서 시무식에 이렇게 출산 장려금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무려 70억을 전달을 했대요. 70억. 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부영그룹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많은 사내 정책들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금호석유 화약도 있고요. 현대차도 있고요. 포스코도 있고요. 현대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업에서 지금 기업별 출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는 지금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업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많은 기업에서 지금 이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실제 출산 지원금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걸 제공하더라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이에나 세금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영그룹에서 어떻습니까? 아이 한 명당 1억씩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세금을 떼면요. 근소세를 뗄 때는 4,180만원, 증여세를 떼게 되면 3,64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억을 받더라도 사실상 절반은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이거 하겠어요? 기업들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더 동참하겠습니까?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보시면 실제
부영그룹이 이렇게 직원 자녀 출산 장려금이라고 1인당 1억씩 제공을 하게 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땜에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볼 건지 아니면 증여로 볼 건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직원이 소득세를 무려 4,18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게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로 보게 되면 직원이 증여세 1,000만 원, 회사는 법인세 2,640만 원을 내요. 실제 그래서 부영그룹은요, 직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걸 근로소득으로 안 보고 증여로 줬습니다. 직접 현금으로 준 거예요. 월급이 아니라 직접 현금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1,000만 원의 증여세가 지금 내고 있지만 부영그룹은 회사 법인세 2,640만 원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걸 몇 명에게 줬다고요? 70명에게 줬습니다. 70억을 줬어요. 그러면 2,640만 원 곱하기 70 하면 얼마입니까? 18억입니다, 친구 여러분. 18억. 즉 부영그룹이 이 출산 장려금으로 법인세 18억을 지금 물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친구 여러분? 이거 문제 잡아야죠. 이거 문제 잡아야죠. 왜냐?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돼서 해결을 안 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동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거리낌을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 내린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라. 세제 혜택 즉각 강구하라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 출산 장려금의 저율과세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와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이와 관련된 정책을 낸다라면은 저는 더 많은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출산 지원금에 더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후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들까지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저는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서 얼마나 진심인지, 이와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과거 문재인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재인은 저출산, 기존 저출산 대책 실패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라고 말했던 게 2017년 문재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문재인 어떻게 했었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저출산 회의 한 번도 주제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주제를 안 했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던 게 문재인인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저출산위 회의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2017년 간담회 한 차례만 참석을 했어요.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과 다르게 말로만 하지 않는다.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으로서 지금 담아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누구처럼 돈 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최근에 이재명이 총선과 관련돼서 어떤 정책 내놨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생 기본소득 만들자. 대학 학비 포함 과다하게 쉽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돈 풀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돈 풀어서 해결했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이 돈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이와 관련된 재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금까지 찍소리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어떻습니까?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국민 세금으로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 뿌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다라는 겁니까?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어떻습니까? 과거와 똑같이 정부, 우리 국민들의 세금만 뿌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이번 총선에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문재인과 이재명은 사실상 말로만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대책,
실제적인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서 단순히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기업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누가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진짜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영그룹과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부영그룹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부영그룹과 관련된 얘기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부영그룹과 관련된 각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영그룹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세금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영그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영그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구분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부영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